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최근 공직자에서 은퇴하신 이제 몇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였고 나름대로 이제 공직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은퇴 후에 뭐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자네는 말도 잘하잖아. 그냥 강의나 좀 하지 그래.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의나 좀 하지 뭐. 이 말이 왠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하찮은 소일거리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서운했습니다. 30년 이상 강단에서 강의를 해온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강단에 쓸 때마다 뭔가 두렵고 뭔가 준비를 하는 일이 힘들고 뭐 이러는데요. 와, 강의가 그리 쉬운가? 그쵸? 예. 그들의 그 화려한 계급장만으로 이제 다 강단에 쓰는 모든 사람들에 다 그냥 다 먹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였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핑크의 그 저서에 프리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책이 있죠,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는 조직형 인간, 조직 속의 인간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는 어떤 개인 브랜드, 그죠? 퍼스널 브랜드. 또 요즘 디지털 시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1인 미디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구본영 씨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을 보면은 21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조직 인간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삶의 여유 또 가정의 어떤 삶의 균형 이런 거를 더 이루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에이전트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의 방식이고 또 이 프리에이전트들이 새로운 신경제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에이전트라는 것은 뭐 고용 피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 프리에이전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자기가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또 본인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스스로 평가하고 이렇게 또 자기가 만족해 한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프리에이전트 시대의 강사라는 직업이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면 굉장히 매혹적인 유혹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는 것과 이거를 다른 청중,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과거의 강사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티칭, 날리지의 티칭으로서의 역할만 했지만 오늘날 강의는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 리더십이라는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산업 현장 교수단에 이제 특강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현업에서 쌓은 많은 그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거를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어떤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수단으로 채용을 해서 대학교나 이제 기업 현장에 이렇게 파견을 하는데요. 그들의 그 강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뭐 스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누구나 요즘 강사 100만 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강사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두 다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강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찍어봤는데요. 날리지, 아는 것과 전달하는 강의, 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는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은요. 자기 시대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구분 지음으로써 억지스러운 상호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권위의식의 저는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강의 만족 이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만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생 만족 또는 대중 만족, 청중 만족이라고 이제 하겠는데요. 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완전 자뻑입니다. 자뻑, 자기 자랑. 뭐 한 차례 자기 자랑 확 많은 사람 앞에 하거나 본인은 만족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강사 요즘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 다음 좀 더 나아가면, 예, 이제 청중 만족, 대중 만족인데요. 듣는 그 청중들의 어떤 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목표를 두면은요, 어떤 강의 컨텐츠를 이런 거를 제외하고 강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억지스러운 유머라든지, 뭐 지나친 오버액션이라든지, 뭐 감정이입 해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좀 약간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교육 철학자 헨리 아담스는요, 강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인생이다.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기억되지 강의가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강의가 기억되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감동을 주면서 그 감동받은 사람이 스스로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것인데요.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요, 강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너 심정 알아.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하려는 그런 진지한 자세, 이런 거를 보일 때 사람들은 같이 감동하고 같이 감동받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요, 그런 자세로 강의를 하려면은요, 확실한 자기만의 킬러 컨텐츠, 정말 죽이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킬러 컨텐츠는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꿰어진 구슬처럼 이렇게 잘 그 강의 디자인이 된 그런 그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것은 철저한 준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분석,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킬러 컨텐츠, 나만의 킬러 컨텐츠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 모두 다 호기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뭔가 그 감동의 인사이트, 통찰력, 막 가슴 부푼 감동, 막 상상력 이런 것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저는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제 강의의 유형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쉬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어깨에 이제 계급장이 잔뜩 이렇게 올려지는 강사들은요, 쉬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그 자신의 어떤 성공의 경험과 높은 전문성, 또 화려한 경륜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요, 정말 좋은 강사는 어려운 내용을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래야지만 감동하고 소통이 되며 즐거움까지 줍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는 거죠. 이런 강사들은요, 굉장히 그 여유가 있고 유연하면서 이렇게 유머와 끼를 발휘하면서 쫙 대중을 끌고 가는데요. 이런 유머와 끼가 있는 이런 강사들은요,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 이런 예술적인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를 뭐 통찰력, 뭐 인사이트,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요즘 그 정보나 이렇게 그 학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추상화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 것을 서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그것을 상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학자가 예술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그랬더니 예술이 철학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납작한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제가 어떤 CEO분들 강의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럴 때는 어떤 CEO분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딱 눕혀놓고 삼겹살 구우면 딱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돌멩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삼겹살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요. 나는 이런 돌멩이만 보면 아름다운 신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가죠, 그죠? 예, 돌멩이만 보면은 그래서 막 다비드상, 비너스상 뭐 이런 거를 막 조각을 해내는 거죠. 자, 좋은 강사란 어떤 강사일까요? 강사들은 다 뭔가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사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좋은 강의라는 것은요. 많은 대중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뭔가 남겨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뭐 약장수나 뭐 변사의 원맨쇼처럼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달변가죠. 이런 사람들한테 결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뭐 대중을 감동시키려면 그런 뭐 수려한 화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알찬 알맹이, 그죠? 예, 그게 없으면은 뭔가 그 인사이트, 뭐 상상력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좋은 강의와 저는 그 소문난 식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잘 하는데요. 소문난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인테리어가 좋아서, 서비스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으면은 뭐 플러스는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맛이죠. 예. 식당과 강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좋은 식당, 가장 소문난 식당, 또 좋은 강의는 얼마나 그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진정성이 이제 전달되느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감동의 깊이도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요, 우선 주변 사람들부터 좀 감동을 시켜보자고요. 그죠?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